와, 이 원달러 환율 말이에요. 진짜 롤러코스터 제대로 탔죠? 네, 정말 아찔했습니다. 특히 5월 초에는 뭐 하루에 30원 넘게 그냥 훅 떨어지면서 1,400원 선이 깨졌잖아요. 맞아요. 작년 12월 그 비상경 사태 직전 수준까지 돌아간 거니까요. 사실 뭐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오히려 원화가 이렇게 갑자기 강해진 배경 이게 뭘까요? 오늘 저희가 딱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그 이유를 좀 파헤쳐보죠. 일단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역시 미국 쪽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나온 미국 경제 지표들 이게 좀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특히 그 4월 고용지표가 결정적이었죠.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보다 확 줄었고 13만 3천 명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상치를 꽤 밑돌았죠. 그리고 실업률은 또 올랐고요. 네, 3.9%요. 이런 지표들이 딱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미국 경제 좀 식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확 커졌습니다. 심지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뭐 최대 5번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달러 자체의 가치를 좀 전반적으로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었죠. 미국 요인 말고도 미중 관계의 변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했다면서요. 네,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미국이랑 다시 좀 대화해볼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살짝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위안화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게 또 주변 아시아 통화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만들었어요. 원화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같이 올라탄 거죠. 아하,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것도 여전히 좀 불확실하니까 달러에는 계속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환율 급락에 좀 숨겨진 변수랄까? 바로 대만 달러 움직임이었는데요. 네, 맞아요. 대만 달러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니까 대만 금융당국이 자국 생명보험사들하고 긴급 회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보험사들 소집한게요? 그 대만 생보사들이요 미국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까지 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는 해지 비율 있잖아요. 이걸 역대 최저 수준 한 65% 정도까지 낮춰놨던 거예요. 해지를 별로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라고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뭐 미국 대만 무역 협상 기대감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대만 달러가 강세로 갈 것 같다는 전망이 커진 거죠. 아, 그럼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좀 아차 싶은 거죠. 이러다 환차선 보겠다 싶으니까 뒤늦게 달러를 팔고 대만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 즉 해지에 낮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면 대만 달러 강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대만 보험사들이 움직이는 게 왜 우리 원화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좀 궁금한데요. 아, 그게 바로 핵심 연결고리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건데요. 대만 외환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기관들이 갑자기 큰 규모로 외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자기네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다른 통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통화요? 네, 뭐랄까 경제 구조가 비슷한 한국 원화가 일종의 대리, 프록시 통화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대리 통화. 네, 즉 대만 달러를 사고 싶을 때 원화를 대신 사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만 달러 강세 압력이 원화 매수세로 일부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대만 시장의 압력이 우리 원화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을 수 있다. 진짜 생각지 못한 연결고리인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시기적으로 맞물린 변수가 있었죠. 5월 초에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쉬는 골든위크 연휴요. 맞습니다. 이 긴 연휴를 앞두고는 보통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위험 자산을 좀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랄까요? 그렇죠. 특히 달러 원 환율이 1,440원대까지 갔다가 더 이상 못 오르고 좀 막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저항선처럼 느껴졌죠. 그러니까 미리 달러를 사뒀던 소위 롱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더 오르긴 어렵겠다 싶어서 손절매에 나선 겁니다. 이걸 롱스톱이라고 하죠. 아, 롱스탑 물량이 쏟아져 나왔군요. 네, 이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환율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당국이 시장 안정 의지를 계속 보여준 것도 급격한 쏠림 현상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거고요.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던 건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아주 큰 배경이 있었고, 네, 그게 제일 컸죠. 거기에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조짐들, 그리고 되게 흥미로웠던 대만 달러 강세와 그에 따른 대리 거래 가능성, 네, 프록시 거래 가능성. 마지막으로 연휴를 앞둔 수급 요인, 특히 롱스탑 물량까지 이런 글로벌 변수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사실 뭐 국내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외 변수들의 힘이 훨씬 강하게 작용한 셈이죠. 그렇군요. 물론 일각에서는 그동안 원화 가치가 너무 낮았다, 이게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미국하고 우리하고 성장률 격차나 금리 차이를 생각하면 지금 같은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신중한 전망도 많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변동성은 크겠네요. 당분간은 좀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인들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 결정, 미중 관계, 심지어 그 대만 보험사들의 해지 비율 같은 아주 세부적인 것들까지.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또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요. 예를 들어 미중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진다거나 뭐 연준이 갑자기 시장 예상을 깨는 발언을 한다거나. 아, 그럼 또 환율이 확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의 이 흐름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 계속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